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오늘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선혜연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섹션 중에서 특히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이라는 제목을 보고 오셨을 때 어떤 기대로 오셨을지 되게 궁금해요. 우선 처음 시작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진로와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하거나 지도를 할 때, 대부분 처음 시작을, 나에 대해서 좀 알고 시작을 해야겠다 해서 자기 이해 혹은 자아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 굳이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나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지, 굳이 왜 나를 알아야지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 과연 진로와 관련해서 내가 나를 이해한다, 즉 나의 아이들을 이해한다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고 또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 강의의 제목에서처럼 자아 이외에 사회적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회적 역량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강의를 마치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또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강의를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목이 조금 산뜻하죠? 왜 굳이 나를 알아야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직업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계실지요? 저는 어렸을 때 이분을 경험해 봤었던 것 같은데, 이 직업을 아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좀 연식이 좀 오래 되신 분들이죠. 그렇죠? 이 직업은 흔히 버스 안내양이라고 불렀던, 예전에 버스에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오르고 내리실 때 요즘처럼 그렇게 앞문이 없을 때 뒷문으로 그 버스와 관련해서 요금도 받으시고 또 승차를 좀 도와주시던 분이시죠. 지금은 사라진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이분들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분들은 제1회 워터 소믈리에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격증을 부여받고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서 물 맛을 또 선별하고 또 좋은 물을 또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에요. 워터 소믈리에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자원공사라고 불렸던 K워터에서 실시하고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면 현대판 봉이 김선달 같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즘 아이들에게 너 요즘에 뭐가 꿈이니 혹은 뭐가 되고 싶니라고 물으면, 예전에 뭐 대통령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어머님들도 이제 너무 많이 익숙하신 직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목 이름이 좀 자주 바뀌었는데 새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보니까 뭐 유튜버라고 부르기도 하고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요즘에는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이 새로운 직업이 아이들이 정말 되게 많이 하고 싶어하는 직업이라고 해요. 제가 보여드린 여러 가지 직업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최근의 직업 사회는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사실상 유튜버 혹은 뭐 크리에이터 이런 직업은 사실 저 어렸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직업일 뿐만 아니라, 저희 애들들이 나 유튜버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게 무슨 직업이니?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번듯한, 또 그리고 굉장히 인기 좋은 직종 중에 하나로 지금 뜨고 있죠. 왜 우리가 진로와 관련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하는가는, 사실 이렇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가 너무나 빠르게, 그 다음 너무나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직업이 한두 개였을 때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옵션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또 나에게 좀 더 잘 맞고 또 나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혹은 내가 좀 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하에서 우리나라 진로 지도 혹은 진로 교육 혹은 진로 상담의 목표에서도 흔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아이들의 진로 발달과 관련돼서 진로 지도의 목표로 크게 5가지를 잡는데, 실질적으로 그 첫 번째 진로 지도 및 상담의 목표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진로를 찾고 또 이렇게 복잡하고 또 다양하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사회 속에서 아이들에게 좀 더 적합하고 또 아이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진로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도 또 아이들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로와 관련해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오늘 저의 강의는 자기 이해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진로를 이해하고 또 진로를 잘 지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뭐 어머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종종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진로 선택? 그건 결국에는 대학을 가는 거고, 또 대학을 가거나 고등학교를 선택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성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성적도 사실 가장 중요한 진로 지도를 위해 알아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성적이나 그 학생의 학업 성취나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대학을 가거나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학생이 얼마만큼 학업적인 성취를 이루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진로 지도할 때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다만 이후 다양한 강의들을 이제 들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강의에서 학생들의 성적이나 학업 성취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대학을 선택하고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데 기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좋은 강의들이 많이 이어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다양한 성적과 관련되어 있는 혹은 학업 성취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많이 들으실 테니까 오늘 저는 성적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차치하고, 우리가 흔히 학생들에게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저에게 잘 맞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그 자신에게 맞는 특성에 맞는 일이라고 할 때에 그 고려해야 될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진로와 관련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가장 처음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아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에서 이제는 나에 대해서 그러면 안다면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님들을 포함한 학생들도 진로와 관련해서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궁금합니다 라는 건데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일, 성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잘하는 일이 뭘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직업에 대한 적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직업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어떤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쟤는 참 적성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능력은 그 사람은 참 능력이 있다, 능력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능력이 있다, 능력 좋다라는 얘기는 안 하나? 능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적성이 있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적성이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적성이 있다. 항상 적성이란 말은 어떤 일이나 과업에 한정돼서 보통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걔는 노래하는데 적성이 있다, 소질이 있다. 혹은 걔는 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잘하는 적성이 있다. 즉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적성이 있다. 적성이란 말은 어떤 특정한 직업 활동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용어로서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능력이 있다라는 말하고는 조금 차별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요. 적성을 그러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이들의 진로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 중에 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분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성은 어떤 분야를 기초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야나 어떤 활동, 과업, 어떤 그 특정한 그 뭐 직업 이런 뭐 직종 이런 것을 기초로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특정한 직종이나 그 분야에 있는 분 중에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아이들의 적성을 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사실 생각이 돼요. 뭐 요즘에 하도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에 막 노래하는 거 딱 들어보면 제가 듣기에는 다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은 뭐 공기가 반이네, 뭐 소리가 반이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분야의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적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좋은 능력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체육에 소질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적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체육을 가르치는 뭐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의 뭐 전문 코치님이시나 아니면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직접 뵙고 또 확인을 받아볼 수 있겠죠. 그림을 잘 그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술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미술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아볼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적성이 이렇게 해서 알아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적성을 왜 그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적성의 개념은 지금 현재 걔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를 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서 얘가 나중에 일을 했을 때 얼마만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즉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만큼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즉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잠재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담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얘가 지금 당장은 어른처럼 글을 잘 못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글 쓰는 내용이나 생각하는 깊이나 아니면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보니 얘는 앞으로 그런 글 쓰는 능력을 갖춘 그 적성이 있는 아이라고 보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적성이란 개념이거든요. 즉 가능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전문가들이 이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점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성이라는 것이 모조리 다 모든 전문가들을 만나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때로는 어떤 적성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적성의 경우에는 간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지필이나 아니면 심리 검사의 측면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어머님들께 조금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관련돼서 그 검사들을 심리검사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심리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돼서 나라에서 무료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양질의 검사들이어서 어떤 경우에는 뭐 돈을 받고 혹은 그 검사를 해주는 그 유료 센터들도 많이 있지만 무료로 열려져 있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부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 우리 흔히 말하는 직업능력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커리어넷이라는 유용한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진로를 교육하거나 아니면은 진로와 관련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사이트여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이트는 여러 가지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이미 그
그 자녀들이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 이런 걸 이제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유학기제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반드시 이 사이트에서 다양한 심리검사들을 받는 커리큘럼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가 이미 중학교 때부터 있으면 들어가서 그때부터의 검사 결과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유용한 사이트인 커리어넷은 아마도 이제 다른 그 강의에서도 아마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이 중에서 특히 여기 파트 보이시죠? 진로 심리 검사와 관련되어 있는 파트에서 어떠한 특성을, 아이들의 특성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여기 커리어넷에 들어가 보시면 진로 심리검사 파트가 있고요. 여기 심리검사 파트 안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심리검사들이 있는데, 중고등학생용 심리검사, 그 다음 대학생 일반용 심리검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어머님들도 필요하시면 여기에서 일반용 심리검사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용 심리검사 중에서 특히 여기 보시면 직업 적성 검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이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던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는 특성 중에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적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이제 결과표를 이제 주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직업 적성 검사들이 11가지의 그 능력들을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이 11가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크게 손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재능이 있는지, 손을 쓰는 일을 얼마만큼 잘하는지, 그다음 창의적인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다음 예술 시각적인 능력은 얼마만큼 되는지, 자기 성찰 능력, 그다음 언어 능력, 그다음 공간 지각 능력, 대인관계 능력, 신체 운동 능력, 수리 논리력, 그다음 음악 능력, 그다음 자연 친화력과 같이 11개의 총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적성을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각 능력들에 대해서 이 왼쪽 편에 보시면 50점을 기준으로 평균을 봤을 때 그 각 능력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점에 가까운지, 혹은 평균보다 조금 낮은 편인지, 아니면 평균보다 아주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표도 제공해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능력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 오른쪽 편에 보시면 각각의,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높은 능력이었었던 지금 이 현재 이 친구, 이 검사 결과를 받은 이 친구가 가장 높은 능력이었던 게 손재능이었죠. 그래서 손재능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세부 직업들 중에서 어떤 직업들이 손과 관련되어 있는 재능을 요구하는 직업들인지도 설명해주고, 그러한 손과 관련되어 있는 재능 말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능력들이 필요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내가 어떤 수준인지에까지도 설명을 해주는 굉장히 구체적인 검사 결과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이 검사를 받아봤을 수도 있는데요.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자녀분들 중에 있다면 이 검사를 좀 활용해보고 또 검사와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여기서 제공받았던 결과들에 대해서도 한번 차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은 진로와 관련해서 자녀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아이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어머님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직업 적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엔 그 두 번째로 직업 흥미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흥미는 흔히들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잘하는 일도 하고 싶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 좋아하는 일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직업 흥미라고 할 수 있어요. 흥미라는 거는 부모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가 무언가 어떤 활동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끌리는 마음, 그 다음 선호하는 경향성,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진로와 관련해서도 어떤 부분을, 특히 어떤 활동은 좋아하는데 어떤 활동은 싫어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경향성을 파악해서 그렇게 자신이 좀 더 좋아하는 활동들을 찾아갈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좋아하는 활동들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방식이 바로 직업 흥미에 대해서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적성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업 흥미는 진로와 관련돼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심리 검사들도 개발이 되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흥미를 측정할 수 있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사실 부모님들이 훨씬 더 잘 아세요. 우리 애는 수학 문제 풀 때는 눈이 반짝반짝한데 영어를 풀라고 하면 갑자기 책을 덮어버린다. 이럴 경우에는 얘는 수학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활동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단어를 외우고 또 이야기를 말로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곳에 이런 활동과 관련해서는 흥미가 별로 없나 보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흥미를 측정할 수 있지만 최근에 아이들이 진로와 관련해서 흥미를 파악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 심리검사 중에 심리검사라고 할 수 있고요. 심리검사 중에 특히 홀랜드라는 이론에 기초한 심리검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아마도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심리검사 받았어요 하면은 제일 많이 받아오는 검사가 바로 이 검사거든요. 이 검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랜드라는 직업 심리학자가 사람들은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흥미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6가지 유형과 관련해 가지고 크게 관습형, 실제형, 기업형, 탐구형, 그다음 사회형, 예술형 이런 방식으로 6개 그 유형들을 나누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붉은색으로 쳐 있는 관습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관습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흔히들 체계적이고 질서 정연하고 또 굉장히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뭔가 계획이 바뀌거나 아니면 야 이거 하라고 했다가 저거 하라고 했다가 막 이러면 정신없다고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게 일을 주면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직업적인 흥미에 있어서 관습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관습적인 이 아이들의 흥미가 잘 발휘될 수 있는 직업으로는 앞에 보시다시피 관련 직업으로 뭐 공인회계사나 경제분석가나 뭐 아니면 비서 아니면은 세무사, 이런 분들은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분들이고, 또한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서 관습형과 잘 어울리는 직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총 6개의 특성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실제형인 경우, 탐구형인 경우, 기업형인 경우, 사회형인 경우, 예술형인 경우도 한번 제가 제공해 드린 자료를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6가지 유형 분류를 기초로 해서 직업 흥미를 살펴볼 수 있는 검사가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마찬가지로 커리어넷에 있는 진로 심리 검사 파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검사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실시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 아까 보셨던 직업 적성 검사 밑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직업 흥미 검사 2가지 종류가 나와요. K형이 있고 H형이 있는데, K형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직업 흥미를 측정하는 검사고요.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6가지 유형 중에 우리 아이가 어떠한 직업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검사가 바로 H형입니다. H형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홀랜드의 줄임형이에요. 자, 이 검사를 받아보면 이런 식의 검사 결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앞에 왼쪽 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육각형이 그려져 있게 되어 있고요. 왜 육각형일까요? 그렇죠. 예. 6가지 성격 유형, 6가지 흥미 유형이 있으니까 그 6가지 흥미 유형의 점수를 도표화해가지고 하나의 육각형의 모양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분 지금 이 검사 결과에서 봤었을 때는 되게 예쁜 육각형이 나왔네요. 예쁜 육각형이 나오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에요. 예쁘게 나왔으니까 예쁘게 잘 되나 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쁘게 육각형이 나왔다는 것은 모든 6가지 유형의 특성들에 다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관심사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흥미가 있으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열심히 잘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흥미가 너무 다양하면은 선택을 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 좋은 거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예쁜 모양이 안 나올 때가 많은데 또 예쁜 모양이 안 나오면 우리가 예쁜 모양이 안 나왔다고 또 서운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미리 말씀드리면 예쁜 모양이 꼭 나올 필요는 없어요. 6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경우는 굉장히 한쪽이 뾰족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한쪽이 쑥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어떤 한 부분에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특정한 흥미를 크게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제공해 주면서 제가 지금 말로 지금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그 페이퍼로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검사를 받으면 어머님과 함께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것 이외에도 오른편에 보이시는 도표에서처럼 각 6가지 유형별로 어떠한 직업군들이 그러한 유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흥미 유형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인지, 그리고 그 각각의 유형별로 내가 어느 정도의 흥미가 있는지 또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검사 결과를 제공해 주면서 우리 아이들의 흥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검사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서 함께 여러 어머님들과 나누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적성, 무엇을 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가 흥미,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직업과 관련된 중요한 또 다른 개념 중에 하나로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적성이 무엇을 잘하는가, 흥미가 무엇을 좋아하는가와 관련이 있다면, 직업 가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는다는 건, 혹은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에는 기대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교대를 가게 되면 교대 커리큘럼을 마치고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받겠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교사가 될 수 있는 시험 기회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나는 선생님이 될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가 있어요. 진로는 결국에 내가 그 직업이나 어떤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얻어지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얻어지는 그 무언가를 예를 들어서 돈의 보수, 그러니까는 내가 그 직업을 갖게 되면 돈을 얼마만큼 벌게 될 거야,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둘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남이 시키는 일 하는 거 정말 싫어해.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내가 무언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보다도 많이 벌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가치라고 불러요. 즉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사실상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도 좋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내가 결국 그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직업 가치에 대한 개념이고요. 우리 아이는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직업 가치도 사실상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최근에 말씀드렸던 심리검사를 통해서 직업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직업 가치와 관련돼서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 예를 들면 그림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은 내가 직업을 가지면 내가 거기에서 성공해가지고 쟤 참 되게 유능하다, 그런 일을 되게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능력 발휘와 관련되어 있는 직업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죠. 혹은 사회적인 안정,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걸 되게 중요하는 친구들 있죠. 남들이 무시하는 직업은 갖기 싫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직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자율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남들의 그 어떤 기준하에 맞추거나 남들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조절하면서 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사회봉사, 보수, 자기개발, 안정성, 창의성,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가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가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2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보수,
아, 나는 보수가 되게 중요해,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어머, 쟤는 돈밖에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거죠. 돈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돈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지, 그 친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만 보고 살아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업 가치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와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돈인 사람도 있고 능력 발휘인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점이 두 번째인데, 직업의 가치라는 말은 이 어떤 가치든지 간에 다 중요하고 다 좋은 것들이에요. 이 중에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잘 보시면 능력 발휘, 사회적 인정, 자율성, 봉사, 나쁜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직업 가치는 다 좋은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게 다 충족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참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충족되는 직업은 사실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는가, 다 중요하고 다 좋지만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가, 이걸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업 가치에 대해서 파악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커리어넷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은 걸, 정말 좋은 걸 많이 만들어 놨어요. 저희 세금으로. 그래서 이걸 많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직업 가치관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 검사도 아이들이 간단하게 좀 해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검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런 검사 결과들이 나와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려고 그냥 PT에 간단하게 띄웠는데, 사실 검사 결과는 몇 페이지짜리의 페이퍼로 나와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될 텐데, 간단하게 우선 좀 보여드리면, 직업 가치관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왼쪽 편에 보이는 것처럼 총 8개의 직업 가치 중에서 무엇이 높고 낮은가를 보여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가치는 다 좋은 거기 때문에 사실 다 있으면 좋지만, 이 친구가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하고 사회적인 인정이네요. 이 친구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물론 자율성이 있고 그다음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도 좋아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보수를 어느 정도 인정받고 그다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그 직업 참 괜찮은 직업이고 존경할 만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는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직업의 가치를, 이러한 직업에 대한 기대를 부응시켜 줄 수 있는, 맞추어 줄 수 있는 직업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는 게 오른쪽 그 슬라이드에서 오른편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보수나 사회적인 인정과 관련해 가지고 충족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얻을 수 있는 직업들은 뭐가 있고,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얻을 수 있는 직업들은 뭐가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가질 수 있는 직업들은 뭐가 있는지와 관련된 직업명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 직업명들과 관련해서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웹사이트에서 이거를 받으셨을 때 클릭을 하면 그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들도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직업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특성들을 충분히 이해해서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러 특성들 중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다양한 심리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3가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아를 이해하는 것과 또 사회적인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인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이해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자기 자신의 사회적인 역량을 이해하는 내용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앞서 그 적성검사에서 살짝 보셨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인관계 능력이 되게 중요한 직업 적성으로 들어가 있어요. 즉 사회적인 역량, 이 말은 다른 말로 조금 쉽게 표현하면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흔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대인관계 능력 혹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사회적 역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역량은 사실은 진로와 관련되어서 갖추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자 실질적으로 직업 적성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40년 동안, 오랫동안 40년에 걸쳐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40년에 걸쳐서 사람들을 조사를 계속해 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인데,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 가지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능력, 즉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사회적인 역량이었다는 거죠. 진로 상담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이제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내가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꿈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도 되게 궁금해하고, 어떻게 좀 무슨 정보가 필요하면 어떤 정보가 좀 있으면 애한테 도움이 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연구를 했는데 결국에 얻은 결론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고, 만약 그것을 성공이라고 본다면 취업을 하고, 또 그곳에서 얼마만큼 잘 생활해 나가는가와 관련해서는 결국 걔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맺었었는가.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맺었는지, 그거 하나밖에 남는 게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즉 단순히 여기는 지금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진로를 탐색하고 또 진로와 관련해서 잘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능력, 즉 사회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성공의 비결로 좌절을 극복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있었었는데요. 또 한 가지 다른 연구를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연구 결과이기도 한데, 직업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직장 생활에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또 이번엔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꼽힌 게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이었다는 거죠. 이것 이외에도 물론 그 성공 요인으로는 뚜렷한 목표의식, 근면함과 성실함,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또 그 목표를 이뤄 나가는 과정 속에서 무언가를 탐색하고, 실제로 그 목표 안에 들어가서, 즉 어떠한 진로를 찾아서 그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생활을 하고 또 원만하게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바로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대인관계 능력은 사실 진로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키워요? 대인관계 능력은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선생님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눠야 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 과정 안에는 반드시 이러한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과정을 집어넣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요구되고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진로에서는 다른 사람, 우리가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결국 이러한 좋은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자신이 그러한 진로를 이뤄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포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네트워킹하는 능력,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회적인 역량과 사회적인 역량 속에서 네트워킹을 해나가는 능력, 이런 것들이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이 진로를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얘가 뭘 잘하지, 또 그 다음 뭘 좋아하지를 떠나서 뭘 좋아하지를 넘어서서 이 아이가 아이들과 얼마나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워가고 있고, 또 진로와 관련해서 좀 더 잘 찾아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에 대한 강의를 지금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특성들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는지, 그 다음 특히나 심리검사를 통해서 어떤 특성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 중에서도 심리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꾸준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사회적인 역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진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아를 이해하고 또 사회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머님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말씀을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이와 관련해서 진로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진로 심리 검사들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활용해 본다는 건 야 그거 한번 받아봐 좋대더라, 이렇게 엄마가 강의를 들었는데 그런 게 있다더라 한번 받아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거를 결과를 함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의외로 부모님과 자신의 심리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걸 되게 고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많은 검사지를 가지고 오는데 엄마 아빠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심리검사 결과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아이들의 꿈이나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아이들의 흥미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적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사실 시작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나중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표준화된 검사, 심리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적성이나 흥미를 알아볼 수 있지만, 평상시에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과목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또 어떤 부분의 능력들을 좀 더 키워나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사실은 진로 교육의 가장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심리검사 결과나 진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걸 이야기하면 내가 이런 걸 잘 못하니까 하고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같이 이야기 나누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혹은 너 이런 거 못하니까 너 이런 거 좀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에 좀 아이들이 좀 걱정이 돼서 함께 이야기 나누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실 때는 항상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격려하고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해주시고 칭찬해서, 그리고 못한 부분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격려해 주시는, 자신감을 북돋아 주시는 게 사실 진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모님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러한 모든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무언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의 순간이 왔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면 사실 하나도 가질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적성에도 맞고 흥미에도 맞고 가치에도 맞는 한 가지를 찾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는 무엇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중요하고 또 우선시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들은 타협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예를 들어 내가 2가지 직업을 되게 똑같이 갖고 싶어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2가지 직업을 다 한꺼번에 갖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는 무언가를 버려야 하는, 포기해야 하는 타협이라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함께 아이들과 이야기해 보시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또 자신을 잘 이해한 것을 기초로 해서 특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께서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자기 이해와 사회적 역량과 관련해서 학부모님과 함께 간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는데요.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강의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좀 더 격려해 주실 수 있고 또 함께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